네, 역삼동 디지털 유목민들이 모여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네, 디톡스 오늘은 옆에 이제 김태원 교수님, 교수님이 아니죠. 김태원 박사님 나오셨고 그 다음 양찬성 프로 나왔습니다. 네, 오디오만 하다가 얼굴을 보니까 이거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저도 약간 좀 그런데 좀 불편하세요? 살을 좀 빼야겠다라는 강한 뭔가 임팩트가 오네요. 네네. 오늘 이제 클라우드 해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IT 쪽으로는 약간 그 지진아에 가까워가지고. 저보다도. 아니 그보단 나을 것 같아. 제가 좀 나을 것 같아. 네. 근데 이게 막 클라우드에 올리고 동기화하고 이게 나는 너무 좀 불편했거든요. 예전에 특히 애플 동기화는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아예 그냥 아이폰을 버렸어. 거의. 네. 그래서 내가 애플을 싫어하게 된 가장 싫어한다 그러면 안 되나? 광고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애플 상품을 잘 안 쓰게 된 이유가 이 클라우드 동기화 때문에 좀 되게 힘들었었는데 요즘에는 클라우드를 다 쓰니까 네.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박사님은 저 너무 적극 공감해요. 저는 아직도 아이폰을 쓰고는 있는데 그 막 동기화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너무 정말 이렇게 그런 디지털 IT 저희 지진아에 가까운 수준이어가지고 핸드폰을 바꾸기 예뻐서 전에 쓰는 것 같아. 예뻐서. 약간 디자인과 정말 예뻐서 디자인. 써요. 예뻐서 쓰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핸드폰 바꾸기 전에 약간 긴장돼요. 예. 그렇죠. 이게 클라우드가 사실은 네. 핸드폰 쓰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쓰기에 편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양프로는 엄청 이런 거 이용 잘하잖아요. 저는 클라우드 2개 이상 해서 이제 삼성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이제 그 다음에 또 기계는 아니면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해서 보조까지 해서 보통 한 3개 정도 돌려가지고 휴대폰 바꾸면 저도 뭐 스트레스 받거나 시간 걸리는 거는 동일한데 이제 복원할 때 어떤 게 그래도 이게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하루 날짜 잡아가지고 해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가장 편하고 가장 원래 폰과 가깝게 데이터는 특히 사진, 동영상, 그 다음에 통화, 그 다음에 녹음 자료는 무조건 제일 가까운 걸로 하고 그 외에 앱 환경은 새 폰에 맞춰서 그렇게 복원하기 때문에 저는 2개 이상 항상 클라우드가 계속 백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샤오미 폰을 쓰다가 샤오미 노트를 쓰다가 작년 뭐 한 10월쯤에 폰을 바꿨어요. LG 폰으로. LG 폰을 바꿨는데 백업을 다 못해가지고 구폰을 못 버리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양프로 한번 사무실 오면 제가 그걸 물어봐야겠다 했는데 결국 못 물어봤어요. 뭔가 묵혔던 과제를 새해 맞아서 사무실에 아직 있어요. 정리해주고. 사무실 제자리 한 곳에 폰이 하나 있는데 오늘 과제가 나서 다음에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무실 오시면 그걸 한번 제가 해야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 해킹이라는 게 일어나서 뭐 무슨 그 연예인까지 당했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네, 주진모 딱 이름 치면은 클라우드 해킹하면서 관련된 뉴스들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 해킹된 내용이 뭔지 좀 자극적이고 이렇게 연예 뉴스 위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국면이 좀 달라진 게 주진모가 연예인으로서 해킹을 당한 거죠, 본인의 핸드폰을. 그쵸. 그러면서 그 핸드폰 안에 있었던 이제 사적인 SNS 뭐 대화나 문자 그다음에 사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처음에 사람들이 그쪽에 집중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내 핸드폰은 안전한가? 이게 약간은 우리도 모두가 다 해킹 당할 수 있으면 내가 나눈 모든 정보가 다 공유되는 거 아니야? 라는 좀 두려움에 처하게 된 상황 같아요. 네네네. 그 양프로는 이거 보고 좀 철렁하지 않았어요? 저요? 클라우드도 많고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이번에 지금 현재 알려진 거면 뭐 여자 뭐 문제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슬픈 얘기인데 제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뭐 어떤 여자분하고 그래도 이제 수위 높은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 오늘 누구 여자 만나는데 어떻게 할 거야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거 슬프다고 하면 안 되지. 이게 건강하고 맞는 거죠. 제 건강한 그런 거 있는데 알아서 잘 지우는 걸 수도 있죠. 남기질 않는다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클라우드로 항상 2중 이상 백업이 되기 때문에 지우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 힘든 걸 양프로는 잘 하잖아. 하면 할 수 있는데 또 양이 워낙 이제 몇 년 이상 쌓였으니까. 박사님이랑 저 같은 사람들은 클라우드에 자동 업이 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를 경우가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가끔 있더라고요. 나도 한번 깜짝 놀란 게 어느 순간 내가 그 구글 클라우드에 이제 일정이 있잖아요. 일정이 자동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내 폰이 구글 캘린더로 캘린더로
자동으로 연결이 돼 있었는데 나는 그 생각을 못하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회사에서 입력한 일정이 내 폰에도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연동을 시킨 적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연동이 됐었나 봐요. 네, 캘린더 같은 거 보면 정말 소소한 것까지 다 기억을 하고서 네.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이제 얘가 참고를 해서 뭔가 알려주는데 그쵸, 그쵸, 저는 오히려 그런 사인을 보면 약간 화들짝 덜컥하는 놀라지. 거죠. 이거 뭐지? 얘가 어떻게 알고 내가 이거를 지금 찾는 거를 어떻게 알고 알려주지 하면서 좀 더 좀 걱정이 앞서요. 뭐 너무 나를 누군가가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정보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내가 내 원하는 훔쳐보고 네.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일기장 느낌이 드니까. 약간 보는 것 같이. 이번에 일단 경찰에 신고한 사람 이제 주진모 1인이고 그 외에 이제 이름 나오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현재 이제 디스패치 보도에 의하면은 당신은 누구라고 밝히진 않았고 이제 네. 이름만 여러 명 올라왔었는데 맞아. 신고를 안 했다 아니면 해커에게 돈을 주고 무마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 언론에 나온 거는 주진모 한 명 보니까 저희도 뭐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 없고요. 해커가 이제 내가 너 네. 이렇게 해킹했으니까 뭐 돈 주라 뭐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됐나 보죠? 그렇죠. 그 해킹 이제 큰 범주로 보면 해킹이고 좀 현재 알려져 좁은 범위로 보면 피싱이라고 하는데 아 참 잠깐 다른 얘기 제가 이 얘기 하기 전에 까먹었는데 그 PD님 제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PD님 메일로 디지털 투데이 광고 제안서 한글 파일 보냈다는데 혹시 열어보셨어요? 보면 열어보실 거잖아요. 네. 이게 피싱 되는 거거든요. 아. 방금 물론 제가 아는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열어봐야 되겠지만 아. 우리 디지털 투데이 역선도 유목민 광고 제안 드립니다. 한글 파일 읽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야 광고다 하면서 누구나 더블 클릭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순간에 해킹이 되고 아까 PC가 포드로 나는 연결돼 지금 있다고 녹화 했잖아요. 중간에 끊고 나 다른 사적인 얘기하는 예. 조금 일부러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약간 자연스럽게 의도를 했어요. 네. 연기를 그쵸. 하네? 아주 나쁘지 않은 시도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진무나 아니면 이런 분들도 뭔가 이제 메일을 받았을 때 뭐 출연 제안이든지 광고 제안이라든지 앞에 그러면 유명한 뭐 대기업 이름이나 유명한 제작사 이름을 붙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신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유출이 됐고 그거를 다 복원을 했고 그다음에 그 현재 이제 SNS 메시지를 하는 것들을 보니까 클라우드 백업으로 하면은 그 사진들이 원래 복원이 안 되거든요. 네. 디지털 자료는 자료가 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왜 시간 지나면은 그냥 뭐 원본 이미지 없으면서 X 표시 뜨고 맞아요. 작게 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현재 시중에 떠도는 사진을 보면 굉장히 또렷하게 나와 있는데 그게 뭐 실제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일부러 해커가 신고를 당하고 나서 너 한번 뭐 대봐라 하면서 여자 사진을 실제인지 아닌지 확실은 모르요 현재로는 사진을 붙여가지고 그 내용은 텍스트는 뭐 썼는지 아니면 실제로 해킹을 붙여서 이거 뿌려버렸다는 거죠. 그 속된 말로 매기는 그렇죠.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여자분 사진들 굉장히 선명하게 나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보이잖아요. 뭔가 검색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분위기니까. 클라우드를 해킹 당하는 순간 이게 공정한 싸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쵸. 완전히 이게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또 특히 그 대상이 된다라는 층이 공인이고 뭐 연예인인데 뭐 아이돌, 셰프 뭐 다 떠나서 어떻게 보면 뭐 대중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얼굴이 알려진 불특정 다수는 다 해당이 되는 건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이렇게 데이터 모으듯이 잘 모아뒀다가 어느 순간 터뜨리게 되면 사실이 아니어도 일단은 이런 거는 나중에 어떻게 정정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미지 싸움인데 그렇죠. 그렇다 보니 뭔가 뭐 형법적으로 뭐 개인정보 보호나 뭐 이런 쪽으로 뭐 접근을 아무리 해도 이미 그냥 아니면 말고식이 돼버리니까 타격이 너무 크죠. 그렇죠. 네. 이게 한번 이렇게 털리고 나서 이걸 막 누군가 뿌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가 않고 진짜 이런 게 떠돌아가 화제가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게 주진모 씨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동갑이시고 제가 운영하던 그 쇼핑몰에 홍보대사를 하셨어요. 중국 쇼핑몰에.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한 적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주진모 씨 난리 났다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란 게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막 유출된 내용들이 뭐 여자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연예계에서는 최근 이제 김건모 씨 건과 뭐 비등비등하게 결혼 뭐 이런 장래 관련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좀 안 좋은 일이 터져서 관심이 많이 갔었어요. 우리가 해킹이란 얘기는 상당히 많이 듣잖아요. 해킹한다, 뭐 해커가 뭐 해가지고 뭐 해킹 잘하는 사람을 경찰에서 스카웃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했는데 이게 클라우드 해킹은 일반 해킹이랑 또 뭐가 어떻게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클라우드 해킹 같은 경우는 용어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클라우드 이제 삼성 클라우드 측에서 밝힌 거, 삼성 측에서 밝힌 거는 클라우드 자기네 그 시스템 자체가 해킹된 게 아니고 피싱을 당했다. 피싱을 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출을 당해서 접속을 하고 접속을 해서 곧장 다 싹 복원을 하고 자료를 다운받았겠죠. 다운받은 상태에서 그 중에서 여기서 이제 위험한 것들만 한 거죠. 정리를 해야 될 게 해킹은 네. 원래 거기를 침범하면 안 되는데 네. 어떤 기술로 네. 해서 외부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불법적으로. 네. 피싱은 어떤 방법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유도를 네.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낚시. 뭐 네. 몰래 저기 아이디나 비번을 알아내서 네. 들어가는 건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네. 정상적으로 다 다운을 받아버리는 그게 네, 이제 네. 피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 측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음. 이게 약간 삼성 대 애플로만 나와가지고 그렇죠. 뭔가 애플은 이중 인증도 저 까다롭고 해서 보안상 또 얼마 전에 수사관 아이폰도 계속 안 열리는 게 또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삼성의 기술적인 문제로 약간 좀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 삼성 측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좀 유사하게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노출돼서 바로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약간 해킹이 된 쪽이라고 입장을 좀 밝히는 이유가 그 부분에 있지 않나 싶어요. 아, 네. 그렇죠. 그 통신사가 아니라 이 네. 핸드폰 회사에서 제공하는 네. 그 클라우드가 해킹을 당했다. 네. 이거는 엄청나게 큰 그렇죠. 그럼요. 이제 지금 네. 이 정도 개인이 뭐 피해를 당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네. 사람들이 그거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떨 거 아니에요. 다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회사 측에서는 이게 해킹을 당한 게 아니라 피싱을 당한 음. 거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삼성이랑 애플이랑 네. 약간 네. 이거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삼성이 당했대. 그럼 애플 쪽에서 우리는 뭐 안전합니다. 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피싱이 돼버리면 사실 그 개념이 아닌 거죠. 상관이 없죠. 네,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게 아까 이제 애플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애플은 그거 언락이라고 그러죠.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비밀번호나 이런 걸 모르는 상태로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이제 이 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언락을 시키고 싶어 해도 안 풀어지기로 유명하잖아요. 안 애플은. 되죠. 결국은 네. 해결이 안 됐죠. 네. 심지어 최근에는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테러를 당했어요. 네. 해외에 있는 이제 미군 기지가 테러를 당했는데 테러가 일어난 현장에서 테러범이 네. 아이폰을 2개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를 총으로 막 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아. 총으로 아이폰을 쐈대. 사람을 막 쏘다가 아이폰을 쐈대. 아. 근데 또 유독 2대인데 한 대만 쐈대. 굉장히 거기에 뭐가 의심스러운 많았던 뭔가 한 대만 의심스럽네요. 쐈대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네, 중요한 단서가 있겠다. 그럼요.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그래서 FBI에서 애플에다가 이거 우리가 다 심지어 그걸 다 요청했죠. 고쳤대요. 네. 완벽하게 네. 고쳐서 딱 갖다 밀었는데 안 애플 되는 쪽에서 협조를 안 거고. 해줬대요. 네, 네. 절대 안 네. 돼요. 근데 애플은 왜 그걸 그거는 법적으로도 프라이버시. 법에서도 이걸 풀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음. 요청을 해도 애플은 안 풀어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애플 하면은 거의 그 보안으로 모든 상징성을 가져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예외를 허락을 해주면 그러면은 국가적인 기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의 선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뭐 테러범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절대 악으로 약간 규정을 해서 좀 이런 건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가 될 수는 있지만 네. 사실 규제라는 게 늘 예외가 한번 허용되고 나면은 늘 그 긴급한 사안이나 또 중대한 범죄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걸 누가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떤 면에서 요즘은 그런 국가 규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더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디지털 규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그 늪에 빠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네. 염려도 좀 되는 측면이 있죠. 그 제가 좀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네. 애플에서 이거를 안 풀어주는 게 이제 선례를 남기는 것도 선례를 남기는 거지만 이게 어쨌든 그 프로그램 상에서 어떤 빈틈을 찾아서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빈틈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그게 또 어쨌든 또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들 보안 체계가 완전히 작살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그걸 못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웃긴 게 FBI나 이런 데서 해달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나라가 현실적으로 없지 않을까요? 근데 애플은 대가 세요. 애플은 스티브 잡스 때부터 뭐 나라에서 뭘 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대통령이 뭘 얘기를 해도 콧방귀 끼고 이게 약간 그냥 국적이 없는 그냥 애플 자체의 그 아이덴티티를 애플 가져가서 애플만의 상관이 아이덴티티. 없는 거예요. 네. 예. 이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테러를 진짜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대테러와의 전쟁 막 이래갖고 다른 나라에서 테러가 일어나도 군인 보내가지고 그냥 막 테러범 잡고
이 정도의 나라인데 이 나라의 그 애플이 어쨌든 국적은 미국이잖아요. 와 거기서 테러범 거를 이거 언락을 해달라는데 안 해준대. 이게 난 살짝 보면서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다른 건 모르겠어. 뭐 이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됐는데 그거 좀 풀어주세요. 우리 좀 보게. 그러면 뭐 사생활 침해니까 안 돼요.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 그것도 테러범. 실제로 용의자도 아니고 그냥 테러범이야. 테러를 하다가 그 자리에 총 맞아 죽었어. 그 사람 거를 언락을 해놨는데 안 해준대요.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 애플이 참 대가 세다. 두 번째, 그 정도로 자기들은 보안에 철저하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좀 다 이렇게 믹스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더불어서 미국 정부에서 요청하는 거에 한번 이제 일단 수긍을 해줘버리고 나면은 결국 그 국가 통제 시스템 안에 본인들이 이제 민간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통제 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좀 염려를 하는 것 같고 그런 저런 이유로 기본적으로 애플은 이 그냥 컨셉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거는 늘 세다.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늘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모토로 좀 밀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싶어요. 그거 있잖아. 우리끼리 네. 하는 말로 한번 뭐 해달라는 거 네. 한번 해주고 나면 애 버릇 나빠진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이 네. 쉽지. 애플이 네. 정부 버릇 나빠질까봐 이거를 막는 거야. 너무 애플. 네. 그래서 저는 애플이 별로. 네. 그래서 결국 FBI에서 이제 애플 협조를 못 얻어서 당시 사용했던 방법이 그 폰을 여러 대 복제해가지고 하드웨어적으로 복제를 해가지고 뭐 이스라엘과의 뭐 협조를 통해서 이 폰에서 이걸로 계속 뭐 난수 넣어서 풀어보고 풀고 해서 굉장히 고정적인 방식으로 그냥 여러 번 쳐고 뭐 생일이랑 조합하는 것처럼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으로 뭐 풀기는 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야, 있어요. 그거 우리 근데 옛날에 그 뒤로도 수학 시험 칠 때 네. 집합 같은 거 해보라 그러면 그거 다 위에서 적어놓은 애들 이렇게 있잖아. 써서 전체 내려오는 거예요. 경우의 네. 수 진짜 그리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앞번호 그 문제들은 좀 쉬운 문제라고 네.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네. 또 다 적고 있는 애들이 그쵸. 있어. 네. 그러니까 그 방식을 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했고, 근데 애플이 그걸 알고 나서 다시 뭔가 락을 걸어서 이번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수사관의 네. 아이폰을 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협조를 다시 구했는데도 현재까지 결국 뭐 네. 후속해서 풀었다는 업데이트된 얘기가 게 못 없어요. 나왔죠. 그러니까 기사는 조금 간곡한 느낌으로 애플이 적극적으로 협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그냥 협조 안 했다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좀 키를 낮춰서 로키로 이제 둘러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웃지 못할 얘기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고 싶고 가끔 미제 사건으로 남겨졌을 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내 핸드폰을 통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아이폰도 쓰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올 만큼 차마 내 입으로는 하지 못했지만 남기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아이폰 클라우드나 애플로는 남기면 안 된다라는 이상한 또 해석까지 나올 수 있을 만큼 애플 자체와 이런 해킹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비슷한 일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반대로 이게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거잖아요. 이거. 네. 얼마 전에 어떤 그 경찰관이 20대 경찰관이 여순경을 성폭행을 했는데 그걸 이제 막 그 나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동료들한테 보여주니까 돌렸으니까 동료들 입장에서는 뭐 그걸 보고 낄낄대는 사람도 있었겠지. 하지만 정의감에 불타는 동료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되게 웃긴 이 사건과 좀 약간 연관이 있는 건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의 핸드폰을 이제 뒤질 거 아니에요. 네. 뒤져야 되는데 네. 이 경찰관이 자기 휴대폰 바꿨다. 그랬더니 그럼 그 전 휴대폰은 어디 갔냐? 네. 아버지가 갖고 왔다. 네. 아버지는 그 휴대폰을 저수지에 버렸대요. 이거는 그냥 의도적인 은폐라고 볼 수 있는 증거인멸이죠. 부분이 네. 상당히 많잖아요. 이거 굳이 그걸 저수지 물 네. 속에 던졌다. 근데 경찰은 또 그걸 수색을 했대요. 네. 근데 결국 아니, 못 찾았대. 왜냐하면 결국 그 네. 은폐가 누가 봐도 은폐고 누가 봐도 노골적으로 피해가는 건데 그거를 네. 뭐라고 법적으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해도 딱 그 느낌이잖아요. 심증은 100%인데 물증이 없으면은 더 이상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듯이. 네. 근데 이게 우리의 지금 현 주소라는 거죠, 결국. 네,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이 있는 일련의 과정들에서 스마트폰에 있는 개인정보를 진짜 잘 간수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양프로가 한번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떤 식으로 클라우드나 이 스마트폰 정보들을 좀 일단 뭐 아이디 비밀번호 항상 간수 잘해야 되고 비밀번호 단순 간수 말고 이중 인증이라고 해서 이중 인증이라고 해가지고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원래 폰이 있고 뭐 새로운 폰을 했다.
그러면 이쪽 폰에서 접속을 하면은 새로운 기기에서 접속을 했는데 다시 이중 인증하는 게 있어. 이게 꼭 클라우드 말고도 뭐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이게 생긴 게 2014년에 아까 삼성 대 애플 하면서 애플은 보안이 완벽해라고 뭐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실 이 클라우드의 해킹 사건, 피싱 사건의 원전이 2014년에 헐리우드에서 아이클라우드 피싱이 원조였거든요. 오, 아이클라우드 애플이 틀렸던 거네? 그럼? 애플이 틀린 건 아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재판이나 아니면 그쪽 유출된 여자 배우들의 대변인들의 말 한 발에 의하면은 어떤 놈이 이제 아이디 비번을 문의하셨어요라고 하면서 마치 진짜 애플이 보낸 것처럼 메일을 보낸 거죠. 그래서 내 비밀번호 뭐였지 하면서 치어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유출된 사람들이 뭐 제니퍼 로렌스, 캄 카다시안, 케이트 업튼 이런 유명 영화 배우나 이런 모델들 누드 사진이 유출이 됐었고 2년 전 이제 재판 과정에 의해서 해커가 그런 식으로 피싱을 했다는 게 알려졌었거든요. 그 뒤로 이제 이중 인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계속 잘못 입력하면은 원래 기기에 다시 이제 뭐 신호가 간다든지 어떤 IP에서 아니면은 뭐 어떤 기기에서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 이런 이중 인증 기능이 많이 있어요. 네. 삼성 클라우드도 그런 이번에 이중 인증 기능이 있었는데 그게 디폴트 값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디폴트 값은 뭐예요? 디폴트 값은 한 번만 넣어도 맞기만 하면은 새 폰에서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이 깜짝이야. 폰에서 손이 밑으로. 깜짝이야. 폰이 보여가지고 근데 이게 아이폰이라서 이거 의미가 없구나. 그냥 폰이 두 개 폰 있으면 이 폰이 원래 폰, 새 폰이면은 여기서 접속을 했을 때 이쪽 원래 폰에서 이 폰에서 이 은색 폰에서 접속을 했어요라는 떠야 되는데 안 뜨는 게 삼성 클라우드에서 기본 값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자기가 설정을 해주면은 이 폰에서 접속을 했다고 뜰 거예요. 근데 아이클라우드 그때 피싱이 있었을 때도 애플 측에서 우리 잘못은 아니야라고 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패치를 내놔서 새로운 폰에서 접속을 하던데 이렇게 여러 번 입력을 하면 에러 메시지가 뜨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삼성 클라우드도 아마 그렇게 해줄 이렇게 겁니다. 일단 뭐 아이디, 뭐 패스워드 이런 걸 로그인을 한 다음에도 그 다음에 현재 이 폰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누를 수 있는 6자리 코드 같은 거를 넣어야 더 확실해진다는 면에서는 내가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하고 이걸로 더 추가적인 접속을 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번거로워도 하라고 하는데 저도 이번 기회에 좀 더 느끼는 바가 많네요. 귀찮아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좀 다채롭게 써야 되겠다. 아니 다채롭게 쓰고 싶어도 나는 이게 힘들죠. 머리가 나빠. 그래가지고 다 적어놔요. 적어놓은 걸 또 까먹어. 어디 적어놓은지. 근데 그래가지고 그 적어놓은 걸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갖고 다니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다시 그 안에. 맞아요. 네. 그래서 아예 작정하고 어떤 날을 잡아서 그냥 딱 종이랑 펜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는 습관이 한 작년부터 좀 생겼어요. 근데 내가 이게 쓸 수가 우리가 없으니까. 비밀번호를 사실은 여러 군데 쓰잖아요. 맞아요. 뭐 핸드폰도 있지만 뭐 은행 관련된 거, 공인인증서 뭐 해가지고 근데 이쪽들에서 원하는 비밀번호 양식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왔어요. 네,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이제는 또 몇 글자 이상 또 해야 된대. 그리고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나는 그거는 그냥 안 바꿀래요. 나중에 이렇게 계속 누르는데 늘 하는데 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글자 숫자도 늘어나는데 꼭 숫자, 영문, 그다음 난 특수부호가 제일 황당했어. 특수부호까지 갔어 이제. 이게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이제 간편 결제 같은 경우는 또 한 6자리 숫자나 4자리 숫자만 있으면 되잖아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거기다 맞물리는 게 지금 얼마 전에 결국 지금 드디어 데이터 3법이 지금 통과가 됐잖아요. 국회에서. 그쵸. 그 이슈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소화하고 개인정보들이 이제 너무 복잡했으니까 그동안 금융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뭐 기본적인 데이터 관련된 산업계나 이제 정부 쪽에서도 다 환영의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공교롭게 또 이런 해킹 클라우드나 이런 이슈가 겹쳐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 규제와 자유의 이 경계를 우리가 다 좀 잘 아슬아슬하게 뭔가 얼음위를 걷듯이 조심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데이터 3법에서 개인 정보를 취합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 이게 약간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누구의 정보가 이거다가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는데 정보들이 쫙 있는 거죠. 이거를 개인정보 동의, 그러니까 활용 동의를 한 사람 거에 한해서 요 정보를 활용하는 거지 이게 누구 거라는 거는 결국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그러면 우리 개인정보 기업들이 마음대로 나 그럼 그 동의
그럼 아무것도 관리 못 하거든.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도 간소화해놓지 않으면 또 우리 4차 산업 시대에 그쵸. 뭔가 너무 규제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건 양날의 칼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용자도 그렇고 다들 의식적인 뭔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결국 해결책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다른 거. 네. 첫 번째 인증. 비밀번호 자주 바꾸는 네. 거. 또 이중 비밀번호 자주 바꾸면 분명히 까먹으실 건데 네, 그거는 맞아요. 굉장히 건정사항이고 저는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그 보는데 현실적인 거. 현실적으로는 그 긴 비밀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긴 비밀번호에 사이트마다 다르게 하는 게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제 개인적인 팁으로는 원래 기본으로 하는 긴 아. 비밀번호 앞에 한 글자 영문으로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가 디지털투데이라고 치면은 디지털투데이 비밀번호는 원래 쓰는 긴 비밀번호에다가 앞에다가 D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옥션이다 하면 앞에는 A, A.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은 F 어. 이런 식으로 한 글자 넣으면은 네네. 이것만 해도 외우기는 편하면서 오. 해커가 탈취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거든요. 요거 괜찮다. 되게 네. 좋은 꿀팁입니다. 네. 근데 네. 저렇게 해놨다는 것 자체를 나는 까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그렇게 되고 가끔씩 까먹는데 네. 그래도 이게 비밀번호는 꼭 달리하고 싶은데 외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나마 이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이게 그나마 차선책인 것 같긴 한데 앞자리도 겹치는 이니셜이 너무 많으니까. 많죠. 네. 뭐 그럴 뒤로 수 빼시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이거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또 디지털- 그러니까 디지털 이거는 투데이. 그냥 해놓고 제일 앞자리만 붙이는 걸 원칙으로 하고 가끔씩 안 된다고 하면은 걔만 특별히 자기가 알아서 잘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네. 결국- 그래서 이중인증 적어야 돼. 비밀번호를 뭐 중요한 데는 아니면 결국 집에다 적어놔야 돼. 최소한의 요건을 아니면은 뭐 돈 관련된 거, 뭐 나머지는 조금만 팔리면 네, 된다라고 네. 생각이 들면은 네. 돈만 관련된 거 하시고 그다음에 요즘엔 또 생체 인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문이 휴대폰에서 생체 인증을 사용하시는 게 네. 그러면 이런 쪽으로는 이제 생체 인증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지문은 이제 할 수 있는데 홍채는 이제 상태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홍채나 뭐 페이스 아이디 물론 페이스 아이디도 아버지와 아들 쌍둥이는 분간을 못 한다는 게 맞아.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게 맞겠죠? 뭐 음. 유전적으로 똑같은 사람이라든지 내 아들 이름이 확실하니까 아 맞아요. 저 원래는 단톡방에 남희석 씨가 개그맨 남희석 씨가 아버지 사진을 올렸는데 너무 우리가 굉장히- 보고 전부 다 네. 아니 왜 이렇게 뭐 안 좋은 일이냐고 얼굴이 왜 사갔냐고. 진짜 그랬더니 너무 똑같아서. 우리 아버지요. 그 정도니까 뭐 기계가 네. 인식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네. 일치하면은 털리네 하면서도 아버지들은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들이랑 내 네. 아들이 나를 너무 애플도 인증한 삼성도 인증한 똑같은데 네. 붕어빵이다 하면 야. 생체 인증 이런 것까지 하시면은 그래도 많이 접근이 줄어들 거예요. 그다음에 초기에 나온 거지만 일단 본인도 나쁜 짓을 안 하는 게 네. 나는 털려도 뭐 조금만 좀 팔리지 그럴 건 없어.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느낌이 들기도 네. 하는데. 그리고 사실 네. 그게 정답이긴 하지. 네. 난 투명하다. 나는 거리낄 게 없다. 이게 가장 좋은 거긴 한데. 네. 자, 뭔가 털리고 싶은데 털릴 것도 없다는 그 네. 양프로의 꿀팁과 함께 예, 여러분의 그 데이터들 안전하게 잘 관리하시면서 예,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디톡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